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거꾸로 아는 의학상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꾸로 아는 의학상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건강이나 암, 또 어떤 치료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고 잘 모르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5년간 암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의학 상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게 암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치유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대학에 있는 담당 주치 교수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영 다르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투병을 하고 치병을 하려 그러면은 본인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3기라는데 뭐 췌장암 1기라는데 내가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심각한지 뭐 대수롭지 않은 건지 뭐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뭐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 모르시면은 귀가 얇아져요. 또 이제 요즘은 뭐 너무나 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홍수처럼 뭐 인터넷에도 있고 방송에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동료 환자들이 또 전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중심을 못 잡아요. 그죠? 특히 중심 못 잡는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은 결코 정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면은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당신 암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암 환자들의 심리 전개 단계가 있다 그래요. 이게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안 믿는 거예요. 암이라니 내가 지금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무슨 암이야. 이 사람 돌팔이네. 그게 딴병인가. 근데 또 암이래. 그럼 여기도 돌팔이네. 그리고 막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뭐 바빠요. 한 달, 두 달간 막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슨 빅5 병원 다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암이다. 그러면 이게 암이 맞네. 그 다음은 환자분들이 심리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암인 거야?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죠. 질병 같은 고통은 어떠한 죄에 대한 응징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평생 정말 선하게 살았고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왜 암이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시간이 오냐면은 이제 박인이라 그래요. 막 이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뿌리를 뽑아 보려고 옛날에 나로 돌아가려고 뭐 막 여기저기 용화단한데 다 찾아다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외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막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점점 결과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우울증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사람도 안 만나, 가족도 안 만나, 그죠?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가고 뭐 하다못해 기본적인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단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이게 내가 암이구나.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인데 무슨 암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려면 뭐 항암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뭐랄까 제대로 된 치병의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암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의 과정이 길수록 결과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의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과 정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 돼야지 다수결로 정한 걸 하면 안 돼요. 아이 뭐 어느 환호단체 보니까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이거 하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냐. 내가 암이라는데 그럼 내가 왜 암이 생겼지?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쉬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암이 생겼지? 근데 왜 암이 생겼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는 원인이 언노운이라고 돼 있어요. 즉 어느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이 암이 생긴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암이라는 거 또 암뿐만 아니라 뭐 만성질환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유전자적인 한 원인이 있어요. 유전자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암 같으면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음식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몸속의 파수꾼인 면역학적인 원인, 면역 능력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병이 생긴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생긴 하나의 결과물이죠. 따라서 원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도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식이요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노력들을 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만 좀 더 성공적인 결과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전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유전이 되는 암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유전이 되는 암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갑상선 암 중에서 또 갑상선 수질암이 한 20% 정도는 유전성 암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일부에서 가족성 대장암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이 유전적인 암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암이 생기는 거죠. 모든 유전적인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유전자가 내려와서 그게 이제 병으로 되는 게 다 유전병인 거죠. 근데 암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뭐 무슨 파킨슨도 그렇고 다 뭐냐면 유전되는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유전 정보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유전자 표현이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가족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암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유전적인 경향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사증후군이 아주 이 가족력이 강한데 뭐 엄마 아버지가 다 대사증후군이다. 즉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60 내지 70%에서 그 자녀들은 생애 언젠가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옵니다. 그러나 암은 엄마 아버지가 다 암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암이 생길 확률은 평균적으로 10%가 안 된다. 한 7%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암이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뭐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전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어떠한 발병 원인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제 그 나라는 그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다시 말하면 발병의 위험인자, 리스크 팩터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결국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뭐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된다든지 방사선에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러한 세균에 오염이 된다든지 뭐 B형, C형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다든지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또는 안 좋은 음식들을 뭐 발암 물질이 있거나 안 좋은 음식들을 자꾸 먹는다든지 오염된 경계석에 산다든지 오염된 수지나 오염된 토양 속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데 노출된다든지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이 잘못되면 그만큼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제한거선요법이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누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한거선요법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먹거리,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발암물질의 노출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길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뭐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된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자궁경부암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딸 가진 부모들이 다 아이들 저기 뭐냐면 이 예방 백신 맞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중생부터 이게 국가에서 그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제 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 접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빨리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성교를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고 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다음에 예방접종을 맞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중고등학교 때 다 이제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간암의 90% 정도는 전부 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 법정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이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에는 간암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간암의 발병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노출돼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암을 예방하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력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공기 중에 지금 많은 그 세균과 박테리아,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음식물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암이 생기고, 무슨 코로나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우리의 군대, 파수꾼인 면역 세포들이 있는 거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서 면역력이 엄청나게 크면은 아무리 많은 발암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도 발병 안 하겠죠. 거꾸로 발암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제로야. 그럼 이 사람 발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느냐. 또 어떤 연구 논문에 가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강력하면은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한 3천만 개 정도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래요. 3천 개가 아니라 3천만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암의 발생 원인이 확실한 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첫 번째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내몰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제한거순요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러한 어떠한 그 침입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건강하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내지 100조 개의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계속 신진대사를 하면서 이 세포들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24시간만 살고 죽고 또 새로운 세포로 복제돼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뭐 28일을 사는 세포도 있고 또 어떤 세포는 우리 몸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세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약 400억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복제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도 우리의 몸은 정말 정확합니다. 즉, 이 불량품을 만드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즉,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 복제에 의해서 세포가 죽고 또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번을 복제할 때 한 번 정도 불량품이 나는 거예요. 즉, 악성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400억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복제돼서 태어나는데 1억 개당 하나씩의 불량품이 난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는 하루에 400개 정도의 암세포는 누구나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어린 나이에서는 훨씬 적은 숫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악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성 종양들, 양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뭐 점이나 사마귀 같은 거는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성장 속도가 늦고 또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정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점이나 사마귀가 생기는데 이게 막 엄청 커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양성일 경우에는. 근데 악성 돌연변이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은, 즉 암세포가 모인 덩어리는 특징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즉 최소한 정상세포보다는 8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또한 뭐냐면 멈출 줄 몰라요. 계속 자라나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매일 이제 평균적으로 400개의 암세포가 나타났다. 무장공비 출현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암세포들이 다 성장을 해서 뭐 크고 우리가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스스로의 방어군들이 있죠. 면역체가 있죠. 스캐비지 시스템. 그래서 나쁜 놈들을 없애고 죽이는 이런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대부분 잡혀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세포 이놈이 우리의 방어 시스템, 면역 체계를 뚫고 살아남았어.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번식, 즉 종양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 뭐냐면 지수 이론이라 그래요. 익스포넨셜 시얼인데 그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세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2개로 쪼개져요. 또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4개로, 8개로, 16개로, 32개로, 64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지금 뭐 지난주에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내 몸에 위암이 있었을까?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5년 내지 30년 전부터 암세포가 출현을 해서 성장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빨리 자라는 암을 토끼암이라고 그러고 천천히 자라는 암을 거북이암이고 순환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되는 시간, 요거를 우리가 2배수기,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두 개의 세포로 되는 시간과 100억 개가 200억 개로 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자라겠죠. 그죠? 이 시간이 길면 천천히 자라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암의 진행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분의 1의 확률로 돌연변이로 잘못 복사된 암세포가 생겼어. 대부분은 우리 면역세포에 잡혀 맥히는데 또 이 면역세포를 뚫고 기적같이 살아나온 놈이 있어. 이제 얘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지수 이론으로 급격하게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하나의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1, 2, 4, 8을 갖다가 2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 암세포가 모여있는 덩어리 종양의 크기가 1mm가 돼요. 1mm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영상의학이 아무리 화질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1mm보다 작은 종양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번을 더 분열해. 즉, 처음부터 따지면 30번 분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암세포의 덩어리인 종양의 크기가 1cm가 됩니다. 한 요만한 거죠. 요만. 그리고 그 무게는 1g 정도가 되는데 무려 그 1cm 안에 있는 암세포의 개수는 10억 개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0번을 더 세포 분열을 해. 즉 하나의 세포가 토탈 4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종양의 무게가 1kg이 되고 환자는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자면은 하나의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한 10년간은 1mm도 안 되게 이렇게 자라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라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때 발견하느냐, 이때 발견하느냐가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